10월 30일자 증권재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주주가치를 높인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배당을 높인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11조어치 사들여서 소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0억 달러, 1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어제 주가 금리로 했을 때 그 전체의 그 삼성전자 주가가 195조, 200조를 따지면 한 5%가 좀 넘는 그런 그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이 그 유통 주식 중에서 5.5% 정도의 주식을 그 유상 감자 형식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조 6천억, 그리고 뭐 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 여기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1.3조인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의 자금이 수혈되면 주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해서 뭐 돈이 더 투입이 필요할 것 같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조 원이라는 돈이 수혈되면서 주가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화학 부문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죠. 하나그룹의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을 매각한 데 이어 롯데에다가 삼성정밀화학, 삼성 BP화학 등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한화그룹에 매각할 때도 금액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급하게 매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구조조정이라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롯데그룹이 지금 경영권 분쟁에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M&A 딜이 이루어진 거 보면 내부적으로 많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거 보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경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가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비상장이지만 그쪽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정밀화학은 시가총액이 1조 남짓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30% 정도 올랐죠. 이 금액이 다시 이제 뭐 주주들한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지고 롯데라는 브랜드로 바뀐다 그랬을 때는 주가는 좀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도현네트워크가 오늘 주주총회를 합니다. 경영권 문장으로 이슈가 있었던 도현네트워크가 오늘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최대 주주인 SGA그룹이 어저께 판결을 받았죠. 전체 주식 중에서 140만 주 정도를 의결권 제한을 받으면서 약 23%의 의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장사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SGA그룹이 추천한 김병천 이사는 가결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등기이사 공석이 부족해서 한두 명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KJ 프라텍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물론 KJ 프라텍에서 추천한 이사가 이기태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추진 중인 2100만 주, 현재 상장 주수가 3100만 주이기 때문에 거의 60%가 넘는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가 효력을 발휘했고요. 12월 달에 납입이 되는데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는 3자 배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가 한 4, 50% 정도는 실권주가 나타나죠. 지금 주가 2,000원대인데 지금 증자는 1,100원대죠. 그 차익이 나지만도 실권주들이 한 40% 이상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주식을 확보하는
대가 그 대주주로 지위를 확보할 듯 하고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 주식을 KDA 프라텍 또는 KDA 프라텍의 그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것 같고요. 12월 달에 증자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화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슈가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 낳는 것 허용하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산당원은 한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면 공직에서 해임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두 번째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고 했던 경험은 있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1억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듯 하고요. 그리고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구제하는 방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출생률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유아용품이나 교육 관련 비즈니스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벌써 감안돼서 우리나라 분유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